법무법인 영민의 변호사 박희영입니다. 이번에는 회생이나 파산에서 비면책 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비면책 채권이라고 하면 쉽게 와닿는데 비면책이란 말이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너무 어렵다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비면책이란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비면책 채권, 즉 탕감받을 수 없는 채무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조세채권입니다. 세금, 4대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 보험료 이것도 비면책입니다. 탕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벌금, 추징금, 과태료 같은 것들입니다. 이 부분은 쉽게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고의로 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비면책인데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때려서 손해배상 의무가 있으면은 이 채무는 면책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탕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서 해야 되는 손해배상 채무 이런 것들도 면책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더 실무적으로 많은 것은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린 것을 갚지 못해서 사기 판결을 받은 경우 이 금액은 변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들어가게 되면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기 고소를 하게 됩니다. 사기 고소를 해서 그 채무자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이 채무는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되기 때문에 탕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채권자가 사기 고소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이혼을 하는 경우에 양육비를 부담한 채무를 지고 있었다면 이 양육비 채무도 회생파산을 통해서 면책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회생파산을 하더라도 양육비는 계속 지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비면책 채권, 탕감받지 못하는 채무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채무가 비면책이라고 해서 어떤 법무법인에서는 이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넣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여기서도 경험의 차이, 실력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비면책이라고 해서 탕감받지 못하니까 그러면 채권자 목록에 넣지 않아야 되겠다 하면은 채무자에게 절대적으로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 유죄 판결을 받은 금액이 1억 원이다. 그래서 이건 비면책이기 때문에 채권자 목록에 집어넣지 않게 되면 변제율 40%인 회생계획에 의한 회생이 다 끝나고 나서 1억을 별도로 갚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비면책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 목록에 집어넣고 나면 변제율 40%인 변제 계획에 따라서 1억 중에 1억의 40%인 4천만 원이 변제가 되고 회생 절차가 끝나면 나머지 6천만 원만 별도로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넣지 않으면은 회생 절차가 끝나고 1억을 갚아야 되고 이걸 넣게 되면 회생 절차가 끝나면은 6천만 원만 갚아야 되는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걸 경험이 부족하거나 몰라서 이건 비면책이기 때문에 채권자 목록에 집어넣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손해 아닌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법무법인의 경험에 의한 결과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몇 년을 하면서 알게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어찌 보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복불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의뢰인 쪽에서는 경험이 많아 보이는 법무법인, 경험이 많아 보이는 변호사 이런 요소를 가지고 선택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력을 알 수가 없으니까 사실 채무자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사의 실력을 알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오래 많은 케이스를 해봤느냐 얼마나 그 장소에서 오래 해왔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케이스가 쌓이면 실력은 사실 비례하니까 보통은 이상으로 이번에는 비면책 채권, 즉 탕감받지 못하는 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을 하시면 성심껏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